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경선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는데요. 전남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돼 민주당 텃밭이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조 체제를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더 확실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남 선거구들입니다. 3월 10일부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후보자들이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살아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서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광주 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3%, 21대 83% 등입니다.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상황. 이 같은 물갈이론 민심이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2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순천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도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컷오프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순천 지역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공천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등 일각에서는 주춤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 출마를 권유했지만 천 전 최고위원이 지역 출마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출마가 확정되면서 순천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과 개혁신당 등 4개 정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컷오프된 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입니다. 신성식 전 검사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츰 시간을 두고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던 만큼 본선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건데 신 예비 후보는 현재 서울에서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3번 연속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엔 무소속 출마를 통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예비 후보들은 우선 민주당 경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천권을 가져갈 것인지를 무소속 출마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조직 동원력과 탈당에 따른 불이익, 낙선했을 경우 정치적 타격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직력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은모, 김문수 두 후보들 역시 신성식, 서가번 후보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될 민주당 경선 결과와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순천 지역 총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가불 지역구의 민주당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주철현, 이용주 예비 후보가, 여수 을에서는 김회재, 조계원 예비 후보가 민주당 공천권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경선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광산구 을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공동대표의 광산을 출마는 철새 정치, 기득권 꼰대 정치의 전형이라며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에 광산을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출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의 3지대 대표 주장은 자만이자 오만이라며 광산은 친명 비명의 경론장이 아니라 민생의 격전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순천시의원이 지역구 현역인 소병철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오늘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소 의원이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당시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주말 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에서 솟구칩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지난 토요일 여수 돌산읍의 소나무 묘목밭에서 불이 나 나무 800여 그루가 소실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고흥 남양면과 여수 소라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태우다가만 불이 난 것 같다고.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에서 접수된 산불 신고만 모두 5건.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졌고 산림 피해도 적어 공식 산불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영농 부산물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 50여 건 가운데 3분의 1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산림청은 기온이 올라가고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인 만큼 전남 지역 산불 재난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지자체도 시군별 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차 헬기를 저희가 8대에서 9대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시군의 일반 공무원 진화대라고 이번에 올해 신규 편성해서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본원에 오늘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 병원에도 군의관 3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일부터는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병원도 정부에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의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18명이 탑승한 9톤급 낚시어선이 바위섬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로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한 선원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고 선장과 나머지 승객들은 중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수습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개막 이후 쾌조의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간 기아 타이거즈도 주전 경쟁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우승 담금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대1로 뒤진 후반전 3분. 엄지성이 내준 공을 착실히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만들고 2대2로 맞선 상황에선 또 결정적인 헤더로 결승골을 뽑아내고 올 시즌 새롭게 가세한 브라질 출신 용병 가브리엘은 멀티골로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2게임 만에 3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FC는 후반에만 4골을 쏟아부으면서 강원FC를 4대2로 꺾고 개막전 FC 서울의 승리에 이어서 쾌조의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승점 6점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을 다득점에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팀 최초로 3위까지 뛰어오른 광주FC는 올 시즌에 더욱 탄탄해진 조직력과 득점력으로 리그 첫 우승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화끈한 홈런포로 올 시즌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영우와 이우석, 소크라테스,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서건창까지 줄줄이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타격으로 전지훈련 기간 쏟은 굵은 땀방울의 결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선발로 꼽히는 윌 크로우가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4이닝 퍼펙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1루수 주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1루수로 전업한 이우성이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지난 시즌 부진했던 황대인이 시범 경기 둘째 날 시원한 홈런포로 부활을 알리면서 이범호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에서 출전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일루수 부분은 판단할 생각이고.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 지역을 연고로 한 두 구단이 올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면서 동반 우승을 향한 힘찬 날개짓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드래곤즈도 K리그2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남은 지난 9일 열린 홈 경기에서 최성진, 김종민 등의 연속골로 김포FC를 4대0으로 완파해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전남은 다득점에 힘입어 11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남은 오는 31일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천안CTFC를 상대합니다. 전라남도가 MZ세대들을 위한 도내 핫플레이스로 광양 인서리공원, 여수 예술랜드 등 4곳을 3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광양 인서리공원은 광양 원도심 마을의 한옥 14채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고, 여수 예술랜드는 트리가트, 조각공원 등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 체험시설 등이 있는 문화예술 복합 리조트 시설입니다. 도는 광양 인서리공원, 여수 예술랜드와 함께 집트랙, 카트와 캠핑 등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즐길거리가 있는 강진 가우도와 영암 국제 카트 경기장 등도 3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 들어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식료품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6.7%가 올랐는데요.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여수시가 만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B형, C형 간염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선착순 600명 접수 이후 마감되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어선 항로를 방해하는 해양 쓰레기를 다음 달까지 수거합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소형 정화선을 활용해 거금도 해역 등에서 해양 쓰레기 90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하늘 표정이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봄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비는 먹겠지만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고요. 이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추위 없겠지만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1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갈수록 온화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5도, 그 밖의 지역은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2도, 고흥 13도, 광양, 순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13주기를 맞아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오늘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사고는 노후 원전인 제1원전에서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빛 1,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가 아닌 발전사의 경제적 이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광양 매화축제에서 맨발을 테마로 한 이색적인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매화축제 개막과 함께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섬진강변 1km를 맨발로 걷는 이벤트에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개막일과 주말에 열린 얼음이 맨발 아마추어 대회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봄꽃 축제의 정체성을 알리고 광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청과 입주기업의 소식을 널리 홍보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는 17일까지 권역 내에 거주하는 20대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자신의 SNS를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소식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서포터즈 공개 모집에 들어갑니다. 선발된 서포터즈의 주요 활동은 경제청의 행사와 시책, 입주기업 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